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한 종목인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 볼까 하고요. 제가 이제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왜 접근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나는 최근 SK 이노베이션을 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K 이노베이션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로서 세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3위 업체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삼성 SDI보다 지금 캐파와 수주 분야에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만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법적인 다툼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인력들을 뭐 유출을 해서 관련된 기술을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가장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게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 이전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만 관련된 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캐파가 삼성 SDI가 훨씬 더 컸었어요. 자, 근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SK 이노베이션이 수주 그리고 캐파까지도 2위 업체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다만 업력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수율적인 면에서 다른 배터리 회사만큼의 이익률을 뽑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불량률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내부적인 이슈이다 보니까 불량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수율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계속 적자를 누적해 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지금 배터리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시면 간략한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실 수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뭐 이왕이면 독보적인 캐파 1등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자본적인 지출은 계속되겠죠. 캐파를 증설할 때 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뽑아내고 있는 배터리 이익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투자 증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후에 자본 증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자본 조달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이 숙제가 좀 남아있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3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차입 부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고금리에서는 차입으로만 계속 대체하기란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본 조달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남아있고요. 물론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SDI는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1등이고 그리고 향후에 뭐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 자체도 또 없는 기업이죠. SK 이노베이션은 나중에 SK온이 지금 물적 분할 대상으로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 SDI는 그런 위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위 업체의 뭐 수율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석유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장점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영업이익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5%를 넘어서 지금 8%, 9% 정도로 높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5%대로 좀 빠지게 됐는데 삼성 SDI는 그것에 반해서는 그래도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기에도 거의 비슷한 영업이익률을 내게 된다면 약간 좀 주가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만약에 일회성이고 다시 또 8%, 지금 증권가 예상치가 3분기에는 8%로 잡혀있기 때문에 8%에 육박하는 다시 영업이익을 찍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협력사 40%가 이제 중국 기업이다. 뭐 미중 갈등의 수급 차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뭐 또 테슬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악재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뉴스도 정확하게 그 골자를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현재 배터리 협력사 40%를 중국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시겠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저가 배터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죠? 지금 고가 전기차보다는 저가 전기차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이 좀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회사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론 테슬라 역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이런 뭐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은 좀 다르죠. 그죠?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테슬라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비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미중이 심화된다면, 미중 관계가 더 악화로 심화되게 된다면 거래처 다변화를 다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에게 의존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과 같은 업체에 당연히 손을 더 내밀 수도 있겠지만, 파나소닉 단일 업체만으로 이 물량을 소화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가 이 물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의존도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는 전제하에 한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절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배터리 사업, 정유화학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만, 각각의 좀 특징들이 좀 있고, 두 가지 모두의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SK이노베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율 정상화를 점점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4분기에 배터리 사업이 플러스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늦다 하더라도 내년도 1분기 정도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AMPC 세제 혜택 때문에 이제 현금이 뚝뚝뚝뚝 들어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업 쪽에서도 어느 정도 빠르게 좀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배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AMPC 세제 혜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을 따박따박 받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2분기에 이제 배터리 매출이 3.7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매출이 5조 원까지 급격하게 늘어났겠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시에 분명히 빠르게 이익률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만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에서 내걸고 있는 그 이익률 목표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유화학 사업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60달러까지 빠졌다가 다시 70달러, 80달러까지 고공행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배럴당 정제 마진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2분기만 하더라도 배럴당 정제 마진이 2달러 정도까지 이제 이르렀다가, 이 3분기부터 호전되기 시작해서 배럴당 7달러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고유가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따박따박 당연히 찍힐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던 이유가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이 되었을 텐데, 이 재고자산이 다시 플러스로 잡히겠죠. 그죠? 그래서 80달러 이후로 만약에 국제유가가 급락하지 않는 한 80달러 추세만 유지하고 90달러, 100달러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더 높은 이익률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 이제 두바이유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4월달, 5월달, 6월달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배럴당 70달러까지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정유화학 사업 분야가 완벽하게 이제 적자로 돌아섰었는데, 3분기부터는 당연히 흑자 턴어라운드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월가에서도 보고 있는 의견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90달러, 100달러까지 전망치를 보고 있죠. 자,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80달러 추세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유이익은 증권가 컨센에 따르면 3,200억 정도,
석유화학 분야가 약 1,800억 정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약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잡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분기별 실적은 발표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플러스권 쭉쭉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S-오일입니다. S-오일과 밑에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다른 배터리 회사보다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 정유화학 사업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볼지 좀 중기적으로 볼지 장기적으로 볼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변동성 있게 매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제가 아까 슬쩍 봤을 때 아까 한 400주 좀 안 되게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400주 정도 매수를 좀 해놨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S-오일 이 차트와 SK이노베이션의 차트를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S-오일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그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다 이쪽이 다 먹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이유는 뭐죠? 배터리 사업을 같이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배터리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4분기에 흑자 전환. 그래서 정유화학 사업 분야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우상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배터리 쪽이 2차전지, 지금 최근에 이제 부진했었던 2차전지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반면에 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 주가만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S-오일만 상단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수혜주 관점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이 좋아지든,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든, 혹은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S-오일이 급등을 하든 두 가지 어느 쪽으로만 엮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것이 제가 지금 SK이노베이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인드를 가지고서 지금 기술적인 차트 부분으로 봤을 때에도 단기 편선 또 잘 다진 상황에서 다시 우상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토대로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 동의하신다면 물론 투자하셔도 되겠고요.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투자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시고 직접 뭐 투자로 연결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